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무더운 여름, 떼약볕 아래 농작물들이 쑥쑥 자라고 있는 철원의 작은 시골 마을 자등오리. 요즘 이곳엔 활기가 넘칩니다. 여기가 우리 마을 오리예요. 조용했던 마을이 시끌벅적해진 건 카메라 셔터 소리 덕분입니다. 영희 언니 사진 한번 찍어줄게. 이리 와봐요. 사진가 부부와 주민들이 모여 사진으로 소통하는 특별한 마을 자등오리를 소개합니다. 철원군 서면에 위치한 한적한 마을. 철원 안에서도 유난히 산지가 많은 자등리는 숨은 보석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 마을에 자리 잡은 이색적인 건물, 자연과 어우러지는 멋스러운 공간이 엿보이는데요. 이 집은 뜻밖에도 사진관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스튜디오, 전문 촬영 장비에 다양한 의상과 분장실까지 대도시에나 있을 법한 규모의 전문 사진관이 외진 시골 마을에 있다니 정말 의외인데요. 이곳에서의 작업물은 더욱 특별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자등육리 이제 생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진 찍고요. 철원의 농촌을 배경으로 한 이색적인 스냅 사진은 조순호 작가의 아이디어로 탄생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마을 곳곳이 최고의 스튜디오였던 겁니다. 논밭에 찍은 거, 하우스에 찍은 거, 군복을 입고 웨딩 사진을 그런 부분도 많이 찍고 있습니다. 7년 전 서울을 떠나 이곳으로 보금자리를 옮긴 조순호 작가와 가족들. 귀촌 후 철원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자 이웃들에게 사진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동네 사진관을 넘어 마을의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게 사진관 가족의 꿈. 이를 위해 직원들이 한데 모여 기획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하는 든든한 직원은 디자인을 전공하는 큰딸입니다.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여기 공간을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발걸음을 찾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 기획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막 옆에서 조언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많이 관람할 수 있고 문화예술을 조금 더 가깝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단 전시로 시작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전시실로 꾸미고 주민들의 휴대폰 속 사진을 모아 개최했던 마을 사진전.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사진의 세계로 초대한 가족은 3년 전부터 마을 공동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철원 자등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민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하면서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귀엽고 깜찍한 것 같아요. 저희가 서울에서 여기 자등리 내려왔잖아요. 이곳 철원에 내려왔는데 자등오리 마을 안에 마을 공동체라는 거를 하게 된 이유 하나가 너무 어르신들이 맨날 그 농사일만 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들이 그냥 농사일 하고 난 다음에 뭐 집에 들어가서 그냥 쉬기만 하시고 TV만 계속 보시고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여기 마을 자등리에 문화적인 공간을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주위 분들한테. 저는 이제 사진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뛰어놀고 사진 찍으며 노는 곳을 공간을 한번 만들고 싶어서 그런데 마을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좀 경험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르신들한테 약간의 이런 만든거나 사진 찍고 핸드폰 사진 찍고 3년 전에 이제 어르신들의 사진 찍어놓은 거 핸드폰 사진 찍은 거 전시회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체험, 이런 화분도 만들고 비누 공예도 하고 같이 마을 신문도 만들고 경험이 풍부해져요. 듣는 것도 많고 그런데 점점 좋아지는 문화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고 주위 분들이 너무 좋아해서 아 우리가 힘들었지만 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쁘게 사진 찍어서 기본 사진 찍으면 기본 10년에서 20년 아니면 30년까지 집에 걸어 놓잖아요. 철원 분들은 그 사진 촬영에 대한 것도 거리가 멀더라고요. 가족 사진 찍고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부둥켜 안기면서 사진 찍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어머님들이 나중에 여기 위에다가 야채랑 나물 막 이런 거를 막 여기다 걸어놓고 가세요. 너무 고맙다. 그런 부분이 이제 내 생각에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험치 못한 것을 어떤 사진을 찍고 무슨 경험 체험을 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하지 않나. 어떤 주민들과 같이 이 아따가타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놀다 아니면 즐겁게 휴식을 취하고 즐겁게 사진을 찍고 그런 부분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이끌면서 나날이 자등리와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부부. 마을의 옛사진 아카이브 작업으로 수집한 주민들의 사진은 그야말로 귀중한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디지털로 복원한 자등리의 옛 모습들, 누군가의 장롱 속에 잠들어 있던 기억의 편린들이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되지도 않아. 이게 영접은 왜 이게? 여기 다 있어요. 여기 그 조카 딸도 다 있고. 양지마스 찍은 고분에서 찍은 거로구나. 이제는 마을회관처럼 자연스럽게 사진관을 드나드는 주민들. 주민들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이곳에 모이며 마을 소식지 발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가 찍힌 사진도 실리고 내가 찍은 사진도 실리는 마을 소식지. 그동안 그냥 흘려보냈던 마을의 일년이 이제는 소식지에 고스란히 남겨집니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동네였었어요. 특이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작가님이 오셔갖고 이 스튜디오 이 사진관도 운영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사진 찍으러 오고 볼거리도 만들어갖고 저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이렇게 우리 또 저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전시회도 하시고 이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사람들이 이제 찾아들게 되고 모여들게 되고 그러다 얼마나 흡족하고 좋은지 몰라요. 뭐 지금 이제 자랑하려면 한이 없는데 나만 하고 또 우리 여기 사장님도 또 있고 우리 여기 회원님들도 있고 그러신데 또 요즘 마을 공동체에서 진행 중인 작업은 나의 인생 사진첩 프로젝트. 나의 이제 인생 사진첩이라고 해가지고 마을 분들 댁에 가가지고 옛날 사진 같은 거 하고 꼭 여기에 나는 이 사진첩 안에 난 요런 사진은 꼭 넣고 싶어. 요런 부분적인 거 있으면 그거 챙겨놓으라고 그때도 얘기 드렸고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예전에 저기 위에 무슨 교회도 있었는데 하는 것도 볼거리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없어졌죠. 이제 소를 키우고 정부에서 소를 장려해갖고 소도 키우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소 키우는 시대도 다 지났고 문화시설 하나 없는 단조로운 농촌의 삶에 활력과 소통의 바람을 불어넣어준 사진. 이제 자등리에서 문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독 어서 가요. 아우 날 뜨거운데. 그러게 말이에요. 감사해요.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아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가세요. 시원하죠. 올해 새롭게 개관한 마을의 사진 갤러리. 부부가 땀 흘려 만든 이 공간은 앞으로 주민들의 작품전이 열리는 전시관도 되고 수준 높은 전시를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는 문화 공간도 될 겁니다. 영광의 첫 전시 사진은 바로 자등리의 얼굴들. 이 사진관이 생기고 동민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와서 사진 찍어놓은 걸 보면서 나도 이제 내 스스로 이 사진을 이렇게 찍고 또 이렇게 하는구나. 동네 주민들도 뭐 옛날에 농사 짓다 사는 사람들이 뭐 사진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오면서 자꾸 동네 주민들 사진 찍는 거라든가 또 사진 활동 모임 이런 걸 주선해 주면서 사람들이 안목을 자꾸 높여가고 의식 수준도 많이 높여주신 거죠. 이분들이 들어와서.
저기 전시하는 날 우체부 아저씨가 여기를 오셨어요. 이게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뭐 무슨 날인가 그러고서 들어오셨는데 2층까지 가신 거예요. 여기 사진을 다 보시고 그러더니 이렇게 이 건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면서 너무 감탄해가지고 눈물을 막 닦으시며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죠. 그때 왜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이 날까? 참, 참. 우리 동네 복덩이가 넝풀째 굴러온 그래서 너무 좋아요. 조용했던 철원 자등골에 찾아온 복덩이. 사진가 부부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공동체 자등 빛 포토. 이 마을에선 누구나 작가이자 모델이 됩니다. 자, 나한테 손 좀 흔들어 줘봐. 영희 언니 사랑해. 사랑해. 아이고 잘하네. 마을과 사람 그리고 이야기를 기록하는 자등 오리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자등 오리 열고 왔어요. 깨끗한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으로 유명한 강릉시 연곡 해변. 하지만 700m에 걸친 군부대 철책이 60년 동안 바다를 가로막으면서 동해시 관광 명소인 추암 촛대바위, 해안을 따라 둘러쳐진 군철 조망이 미관을 해치며 관광객들에게 아쉬움을 줍니다. 그 해안 철책선을 5년째 기록해온 주인공이 있습니다. 들에 핀 풀꽃들 꽃내음도 향긋해. 고성이 고향이기에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시작한 그만의 사진 작업. 하지만 철거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는 일은 생각보다 그리 녹록치 않았는데요. 2019년부터 촬영한 10,000장 이상의 사진 중에 베스트 컷 22장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철책선 사진작가로 통하는 남동환 씨를 함께 만나봅니다. 고성군 현내면에 자리한 고성 평화지역 아트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해안 철책선의 역사가 담긴 사진전이 한창인데요. 무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지역 주민들의 삶이 함께 묻어있는 역사의 흔적이기도 한 철책선을 그는 마지막 경계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바로 그 경계선, 잠시 감상해 볼까요? 저희 어렸을 땐 철조망이 전혀 없었죠. 68년 이제 삼척 울진 무장공비 사건이라고 그러죠. 무장공비 사건이고 이제 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하고 이 사건 이후 철조망은 고성 지역의 모든 바다 해안선까지 이어지며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게 됐습니다. 60명이 아니라 더 이상의 놈들이 침투해와도 그 처음에는 이제 흔적선 끌기를 했습니다. 철조망 대신 흔적선을 끌고 우리 모내기 할 때 썰애를 양 끌고 이렇게 끌었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목책을 이제 쳤죠. 그 다음에 이제 철조망을 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철책을 쳤습니다. 철책을 침과 동시에 저희들은 이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죠. 55년간의 철책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요. 이 해안 철조망이 없어질 때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55년 동안 철책으로 가라막힌 바다가 환히 빵 뚫렸죠. 그 역사적인 순간을 이제 기록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사실 해안 철책선은 출입 통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잦은 충돌이 일어나는 등 주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의 방해물로 여겨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간성읍 동오리 바닷가로서 철책을 막 일부 걷어냈었습니다.
야간에는 이 원형 철조망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쳐놓고 주간이면 열어서 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게 만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작품이죠. 이 접근 금지, 역사적인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철책에 접근 금지 전부 써 있던 게 이제 걷어내니까 고성 해안에 철조망이 없어짐으로써 자유롭게 이제 어로 행위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우리가 바닷물에 발도 담글 수 있고. 또 2021년엔 토성면 용촌에서 현내면 마차진리까지의 철조망이 마지막으로 걷어지는 현장을 기록한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듯 단순한 철조망의 해체가 아니라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온 일상의 존재가 된 해안 철책선을 카메라 앵글에 담아보고 싶었다는 남동환 작가. 게다가 올해 이 사진전을 연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마침 올해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올해가 70주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해안가 철조망도 걷어졌지만 우리 DMZ 철조망도 2중, 3중으로 쳐 있는 철조망도 그 통일이 되면은 다 걷어내지 않습니까? 해안철책선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철거를 시작해 2022년 이후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이 강원도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특히 고성군은 남고성과 북고성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남쪽에도 2읍 3면, 북고성도 2읍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성에 고성이 없습니다. 고성하면 고성읍은 북고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하고 가로 열고 간성, 이정표도 이렇게 됐지만 대한민국 최북단 이 고성 주민은 하루빨리 통일을 염원하고 해안 철책이 전부 걷어졌지만 DMZ 철책도 2중, 3중으로 쳐 있는 게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전부 없어지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그의 소망은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이제 그 고성평화제 아트센터라고 이제 개관을 했는데요. 사실 그 고성, 속초, 양양 지역의 그 미술이나 사진 작가들한테 어떤 전시할 공간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무료로 제가 제공해 드리고요. 아울러 특히 이제 9월 달에 저도 해남이라는 사진 작품 전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해남이라는 것은 일부적도 있지만 이렇게 대진처럼 나잠 협회를 통해서 그 남자들이 그 물질을 하는 곳은 아마 이곳뿐입니다. 옛날에 남발이라는 그런 그 배를 타던 분들이 그 배를까지 못 타서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녀처럼 먼 바다에 나가서 물질을 하기 시작한 곳이 발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삶과 애안을 9월달 전시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경계선과 오는 9월에 찾아올 해남 사진전이 우리 지역의 역사이자 문화 가치를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제가 오늘은 이곳 전통시장에 위치한 한 반찬 가게를 찾았는데요. 들어서자마자 평창의 농산물로 만든 맛있는 반찬들이 시선을 끕니다.
평창의 높은 고도에서 나고 자란 고랭지 농산물로 만든 반찬들이 한가득. 매장 한가운데서 깊은 생각에 잠긴 저. 알바 면접을 보러 온 건데요. 널 찾았는데.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 면접 네. 보러 오셨죠? 맞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네, 제 이름은 박경윤이라고 하고요. 저는요, 반찬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게 장점이냐? 바로 맛을 누구보다도 아주 냉정하고 아주 그냥 냉철하게 구분할 수 있는 미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의 화려한 말솜씨로 자기소개에서부터 사장님 오늘 쏙 빼놓은 결과 아주 이 집에 맞는 핵심 인재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네, 좋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사장님.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얼떨결에 주어진 합격. 알바를 하는 곳은 과연? 바로 평창에서 나는 농산물로 만든 음식과 평창의 주류를 만나볼 수 있는 이곳, 진부 야시장입니다. 빛나는 평창의 밤, 진부 오마이갓 야시장으로 함께 가봅니다. 알바생으로 입성한 진부의 반찬 가게. 이를 취업한 오늘 앞치마부터 착용해 보는데요. 그런데 여기 열빙어 튀김 반죽 재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아니, 여기가 반찬 가게잖아요. 네, 오늘 왜 반찬 안 팔고 오늘 이 빙어를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그 야시장에서 또 맥주를 먹기 때문에 저희가 또 반찬 가게는 반찬만도 하기에는 맥주 안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빙어를 해서 맥주 안주에 잘 어울리게 제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제가 묻혀드리면 여기 뒤에 튀김이에서 튀기는 것만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아우, 좋아요, 좋아요. 사장님께서 묻혀주세요. 자, 준비, 시작! 묻혀주세요. 네. 골고루 묻히셔야 해요, 사장님. 어찌된 일인지 사장과 알바생이 바뀐 것 같은데 그래도 열빙어 튀김의 참맛은 바로 요 튀김옷에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겉바속촉의 진수, 열빙어 튀김부터 제대로 튀겨냅니다. 사장님, 이번에는 제가 뭐 하면 돼요? 이제 야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돼지 껍데기잖아요. 맞아요. 저 돼지 껍데기 진짜 좋아하는데. 술안주 최고죠. 야, 오늘 저희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야. 요 양념, 야, 이거는 진짜 여기 진부 야시장에 와야지만 딱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다 넣을까요? 네, 다 넣으세요. 어우, 이 향만 맡아도 어우, 매콤한데 여기 달짝지근한 이 감칠맛이 안 먹어봐도 그냥 이건 제가 볼 때 오늘 완판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이 양념장. 그냥 맛볼 수 있는 양념장인가 했더니 아닙니다. 바로 십수년간 음식을 만들어온 진정한 어머니의 손맛이기 때문인데요. 고향으로 돌아와 진부에서 새 삶을 살아보려는 아들이 어머니를 도와 반찬 가게를 운영 중이죠. 한평생 음식 장사를 하신 어머니의 손맛이면 어떤 음식이든 뚝딱이죠. 어머니가 예전부터 요리를 굉장히 잘하셨고 또 요리에 대해서 또 일가견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양념이나 무침 같은 경우를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나 제 기억에 가장 남았던 게 돼지 껍데기입니다. 그 돼지 껍데기를 요번에 야시장에서 팔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어머니의 뒤를 이어 반찬 가게를 돕고 있는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만든 반찬과 음식을 가장 좋아했는데요. 어머니 손맛이면 그리운 평창의 고향 맛이 절로 기억나기 때문이죠. 특히 박세범 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갓장아찌인데요. 평창에서 나는 갓은 열무처럼 부드럽기로 유명한데 여기에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엄마의 비법 간장에 갓을 담으면 그 맛이 바로 오마이갓 장아찌. 이 판매에 있어서는 사장님 그 핵심 키워드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손은 어떤 손이에요? 엄마 손. 엄마 손이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멘트 뭐예요? 엄마 손맛. 아, 그렇지 사장님. 평창의 야식을 맛있게 만들어 향한 곳은 바로 야시장. 오늘 밤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장소인데요. 바로 평창군 진부 전통시장에서 열리는 오마이갓 야시장입니다. 먹거리가 한가득.
평창을 상징하는 메밀이 넣은 붕어빵과 토종갓을 활용해 만든 갓을 넣은 소세지 등 특화 먹거리가 가득한데요. 서서히 해가 질 무렵 불금을 보내기 위한 사람들로 붐빕니다. 우리 여기 메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열빙어, 엄마의 손맛 그대로 담은 모든 메뉴들이 여기 다 있는데 어떤 거 드릴까요? 엄마의 손맛을 담은 우리 가게 메뉴도 불티나게 판매 중. 아유, 딸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주세요. 고마워요. 아니, 선생님, 여기 야시장 어떤 계기로 오게 되셨어요? 요즘에 날씨도 너무 덥고 하다 보니까 일반 그냥 낮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시원한 바람 쐬면서 가족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야시장은 점점 무르익어가고 열심히 사장님이 도와 일일 알바를 했더니 저도 이젠 한 입만 제발 먹고 싶은 마음입니다. 갈증에서가 완전 싹 되네. 야시장에 빛내는 평창산 주류와 소세지까지.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오 마이 갓! 눈과 입이 모두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저 지금 취하는 것 같아요. 맥주에 취하는 게 아니라 이 야시장의 분위기에 취하는 것 같아요. 술을 드셔도 안 드셔도 누구나 여기에 오면은 취할 수밖에 없는 이곳. 야시장의 매력이겠죠? 야시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 그리고 볼거리까지 8월의 금요일 밤을 불태우기 위해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주었는데요. 저도 댄스 타임에 빠질 수가 없겠죠? 너무 더워서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녁에 나오면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여기가 먹거리가 또 굉장히 지역분들이 만들어서 네. 맛있고 싸요. 예, 그래서 어디 다른 술집 가는 것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진부에서 많은 추억들 좀 남기고 가실 텐데 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야시장? 이유는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온도는 체감온도 몇 도인 것 같습니까? 22도? 평창의 밤, 체감온도는 22도로 시원하지만 마음만은 열대야인데요. 제대로 야시장을 즐긴 오늘 우리 어머니 손맛이 가득 담긴 사장님 판매 실적은 좀 어땠을까요? 아니 알바 안 하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일하는 것보다 즐기는 게 제 격이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다음 주에요? 일하러는 안 오고 놀러는 올게요. 평창을 대표하는 진부시장, 뜨거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오마이갓 야시장에 한번 방문해보면 어떨까요? 오마이갓! 하나하나 음표를 그리고 피아노로 멜로디를 만들며 자신만의 노래를 만드는 주인공. 9살 박지한 어린이를 만나봅니다. 한창 여름방학 중인 지안이. 태권도 학원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중인데요. 지안이 어디 있니? 여기 있어요. 제가 좀 잘하긴 해요. 너가 작곡을 잘해? 네. 어? 여기 어디? 꼬마 작곡가 박지한 어린이를 소개합니다. 몇 살부터 그러면 작곡을 시작한 거예요? 6살 때부터. 지금까지 39이요. 지안이가 만든 노래 들어봤어? 아니요. 안 들어봤어? 네. 날렵하게 공격 방어하는.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지안이 처음 들었는데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멜로디와 가사. 태권도를 주제로 만든 지안이의 노래입니다. 어메이징
같아. 어때? 좋아요. 이렇게 작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작곡을 하게 됐을까요? 6살 때 마당에서 앵두 따다가 음이 떠올라서요. 아, 갑자기 떠올랐어요? 왠지 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작곡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탄생한 지안이의 첫 작곡 작품. 그 뒤로 일상 속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음악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두 개가 제가 작곡했던 작사 노트와 음악 노트예요. 야, 이게 다 지안이의 보물이군요. 삐뚤빼뚤한 글씨체마저 귀여운데요. 주제도 다양하고 지안이의 시선에서 느낄 수 있는 어린이의 세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갑자기 저작권 등록증? 제가 노래 만든 건 지금 현재까지 저작권 등록된 거 그거 모아놓은 거예요. 와, 이게 다 몇 개야? 지안이 부자 되겠는데? 와, 그럼 우리 지안이는 엄마한테 용돈 안 받아도 되겠다. 저작권료가 들어와요? 그건 자세히 몰라요. 엄마! 이거 저작권 거 요금은? 저작권 요금? 잔뜩 기대하는 지안이. 지금 등록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그래요? 아쉬워? 네. 자,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노래를 하자. 소중한 아이를 요리같이 여겨요. 행복한 아이로 커가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즐겁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의 희망을 감싸 안아주세요. 아이의 희망을 껴안아주세요. 우와, 이런 가사는 무슨 생각으로 쓴 거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랐으면 해서 쓴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안 좋은 추억을 그런 걸 받는 거 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었어요. 빙빙 오늘도 열심히 휴대전화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지안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녹음했어요. 왜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합창이? 네. 길을 지나다 본 바람개비도 지안이에게 음악이 되는데요. 빙빙 오늘도 열심히 마치 일기를 쓰듯 일상이 음악이 됩니다. 바람과 만나서 춤을 추는 바람개비. 작곡하고 작사하는데 요새는 일주일씩 한 곡이 나와요. 노래 만들고 부르는 거는 어때요? 즐거워요. 내가 드디어 곡을 완성하구나 하는 느낌이 오기 전까지 만드는 거니까 설레고 즐거워요. 지안이에게 음악은 그 자체로 즐겁습니다. 녹음을 위해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안녕, 지안이 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무슨 노래 작곡했어? 태권도요. 그래. 금세 또 만들었구나, 태권도를. 녹음 기대할게. 네. 야, 태권도 노래라 그런지 아주 씩씩하게 잘 부르네요. 지켜보는 어른들의 마음까지도 순수해집니다. 잘하네. 왜 이렇게 잘하지? 이게 동요라는 게 이제 어른들 시선으로 쓰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진짜 어린아이가 보는 게 진짜 동요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가사가 놀랍고. 쟤네 얼마 이상 싶어서. 돈으로 표현할 속이 없을 것 같고, 너무 능력이 8살 아이가 저러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진짜 또 엄청난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서 그건 제가 함부로 돈으로 산다는 건 좀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살짝 부르고 그 뒤에까지 불러도 돼.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를 부르는 지안이. 태권도 노래할 때 태권도를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든 노래가 녹음되어서 나온다는 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날 오후 춘천의 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여긴 왜 왔을까요? 이 도서관에 왜 왔어요? 여기 오늘 음악축제 하는데 공연하러 왔어요. 음악축제에 정식으로 초대된 지안이 자작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작곡가 박지안 친구를 만나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 불러보는 내 노래. 떨릴 법도 한데 긴장하지도 않고 잘 부르네요. 지안이에게 음악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행복을 주는 존재. 왜요? 들으면 어떨 때는 좋은 감정을 주고 어떨 때는 감동적인 감정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감정을 9살 눈에 주기 비친 때문에 세상을 노래로 전하는 박지안 앞으로의 어린이. 꿈은 뭐예요? 지안이가 부르는 노래 행복을 주는 노래를 만드는 뮤지션이. 그런 방식으로 저도 즐겁고 사람들도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요. 9살 눈에 비친 세상을 노래로 전하는 박지안 어린이. 지안이가 부르는 노래처럼 이 세상이 모두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음악 많이 만들어주길 응원할게. 전통과 역사,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동네 강릉 명주동입니다.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명주동 2세들이 있죠. 활기가 차고 저희가 밤늦게까지도 놀고 그런 어떤 번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점점 사람들이 나가는 게 보이는 거죠. 지금은 젊은이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또 명주동이 또 핫해서 경제 활동하기에도 좋아요. 미래가 뭐 비전이 있으니까. 점점 변화한다는 명주동은 외부의 도움보단 주민들이 직접 꾸며나가는 동네인데요. 명주동 2세가 들려주는 명주동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곳은 명주동의 한 카페.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게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명주동에서 나고 자란 명주동 2세들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향은 강릉이고 명주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여기 명주동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거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활기가 차고 저희가 밤늦게까지도 놀고 그런 어떤 번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새로운 아파트들이 생기고 더 좋은 시설이 생기니까 여기가 이제 구도심이라는 이름의 공동화가 돼가지고 이제 항폐화됐다. 마을의 희노애락과 역사를 또렷이 기억하는 또 한 사람. 시청도 이사를 가고 또 명주동에 있는 경찰서도 이사를 가고 우체국도 뭐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낙후가 됐어요. 사실 명주동의 겉모습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죠. 지금의 명동은 활기가 차고 생기가 있는 동네가 됐죠.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장사를 하시러 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도 배타적이지 않고 어르신들하고 융합이 돼요. 어느 정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조금이라도 아파보면 건강이 최고라고 얘기하듯이 도시가 공동화가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르신이나 저희들이 동네 발전을 위해서는 그분들이 오면은 즐겁게 받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곳은 카페이기도 하지만 다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 나누는 사랑방이자 명주동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 만든 명주 주민해설사 협동조합 사무실로도 쓰이고 있죠. 명주동 도시재생 살리기 프로젝트로 해서 그래서 해설사 교육을 받고 저희가 법인 만들었죠. 명주 주민해설사 협동조합은 재밌는 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
다 나이 드신 분이 하시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처음 할 때는 강제로 했어요. 처음에는 창피했었어요. 이게 뭐 나이 드는 분데 내가 뭐 젊은 사람이 투어를 하나 이러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제가 어떤 면에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좀 봉사를 하고 우리 동네를 발전하는 데 노력하고 있지 않나. 알고 보니 이 두 분 명주동 주민 해설사 9명 가운데 막내 라인이라는데요. 명주동은 관광객을 위해서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다양한 마을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에게 골목골목 숨겨진 명주동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 명주는 읍성이 있던 곳이니까 제일 중심이고 오래됐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 주변에 사람이 살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경찰이나 포졸이나 뭔 급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계속 모이면 계속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만 밀집돼 있었죠, 옛날에는. 옛 모습들은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곳에 단단히 자리한 강릉 읍성의 옛 성벽터. 돌담이 이게 이제 읍성담인데 이 돌이 전국에 읍성담들이 많잖아요. 그 읍성담 중에 이 돌 크기가 한 몇 번째 안에 드나 봐요. 그래서 강릉 읍성이 큰 도시였는지 가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릉 읍성이 얼마나 컸는지 성벽 위에 집을 지을 정도였죠. 성 위에 집이 있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법적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시나 누가 성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 강릉에서는 이게 전국에서도 이렇게 성 위에 집을 짓는 거는 다 놀라시더라고.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명주동엔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는 곳들이 꽤 많은데요. 이곳이 강릉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 역시 적산가옥. 일본 건축사가 일본식으로 지었던 살림집인데요. 원형 그대로 보존된 아주 특별한 곳이죠. 강릉에서 지금 가장 완벽하게 그 건축품이 남아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보면 일본 건물이라는 걸 알아요. 이 동네 명주동이 옛날에 번화가다 보니까 적산가옥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적산가옥이 지금은 다 뭐 카페라든가 식당이 됐는데 요즘만 현존하게 보관돼 있고. 높이가 틀리고 일본 오사카성이나 일본 전통집을 보면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건축사가 여기서 하다가 살다가 폐망하면서 이제 떠나면서 그대로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집이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요 집에 원래 이제 사시던 분이 평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냥 이 집을 그대로 보존하신 거예요. 긴 세월, 얼마나 여러 명의 주인이 이 집을 거쳐갔을까요? 집은 곧 동네 역사이자 삶의 흔적입니다. 골목을 지나다 보면 여러 풍경과 마주치는데요. 단연 눈에 띄는 건 꽃입니다. 이분은 우리 동네 이렇게 곳곳에 화분들이 많고 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관리하고 뭐 하시는 작은 정원 엄마신데 여기 엄마는 씨를 갖다가 다 발화시켜서 이렇게 키우거든요. 그런데 아주 화려하게 이쁘게는 못 키워요. 소담한 게 이쁘죠. 항상 그저 꽃이 있기만 바랬지 뭐. 여기 사계절 계속 이렇게 꽃이 이뻐요. 그래도 이게 뭐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랑 관광객이 와서 찍고 가고 있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저분하대. 괜찮아.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낙엽찜은 닦는 깨끗하게 나갔는데. 할머니가 손수 가꾼 골목 안 작은 정원. 시들기도 하는 꽃잎이라 걱정이 많으시지만 명주동의 사진 찍기 핫플레이스로 단연 인기입니다. 골목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곳 햇살박물관. 시골 외할머니 집 마냥 골목 안 주민들의 삶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죠. 대단한 물건은 아닐지 몰라도 명주동 사람들이 살아온 날 것 그대로의 흔적을 보여주고자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죠. 여기가 햇살박물관인데 저희가 투어를 할 때 사람들이 같이 명주동에 옛날에 사시던 분들이 기증해 주신 이제 근현대사 생활 물건들이거든요. 여기에는 그래서 이름이 다 있고 누구 건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왔을 때도 저거는 아버님이 쓰신 거다 이러면
손주들은 이제 그런 나이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그 기억이 나는 거죠. 보고 싶을 때 오시면 되고요. 여기는 입장료도 없고 이제 저희가 문을 닫고 있지만 이제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열어드리고, 여기는 뭐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동네 발전을 하자 이래서, 그래서 이게 햇살박물관이 햇살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하루하루의 일기를 적어 내려가는 명주동. 마을을 지켜온 명주동 2세들이 바라는 명주동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명주동이 갑자기 바뀌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고 저희들도 재밌게 변화하는 거, 이 동네를 어울리게끔 투자를 하고 이 동네랑 맞끔 모든 작가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개발을 시켜주길 바라고요. 중요한 건 그분들이 와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여기는 문화마을이고 또 어르신들이 사시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서로가 조금 양보하고 서로 이제 보살피고, 그래서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서 발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월의 덮개에 소복이 내려앉은 아담한 명주동. 꾸며내지 않은 과거가 현재로 스며들어 고즈넉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동네입니다. 마을만의 색깔과 매력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명주동 2세들이 있어 명주동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더욱 궁금해집니다.